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이무월 을축일이 되겠고 을지는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참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오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화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고요.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초 같은 개념, 넝쿨 식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 큰 나무 성목과 같아서 작벌에서 동량의 지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양류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작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로지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살인 금을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을목으로서의 용도,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했죠.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되기 때문에 자칫 수기가 부족하고 화만 왕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다 목분이 될 수 있죠. 화다 목분이 될 수 있고, 또는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목분비회에 화가 왕하고 수가 없으면 나무는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5월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약한 일간을목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오로지 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을 생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킬 수 있다. 임수와 계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자, 을목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인이 되죠. 정인. 그리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데, 육친눈만 봤을 때는 정인이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계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해서 을목을 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억제시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시원하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월의 을목은 존시는 보다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우루수와 같은 개수가 있게 되면은 하늘에서 저절로 비가 내려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을목이 파릇파릇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 5월의 개수는 뜨겁죠. 뜨거운 그러한 5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 하면 수가 말라버린다. 그래서 5월의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5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중요한 핵심은 개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를 보좌해 주기 위해서는 신금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월령입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5월입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격국의 명확한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도 흐릿하고 용신도 있는지 없는지 흐릿하면 그 사주는 조금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했잖아요.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는 것이 일간인데,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지략이 있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왕하게 돼서 신왕무의가 되면 사람이 너무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해지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게 된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의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나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풍파를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동물,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기후적인 여건이 있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됩니다.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세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한열을 보는 것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용신법에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했고요. 월지의 오화는 이거는 음화가 됩니다. 본시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사화가 음이 되는 것인데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초기로 병화가 있고 중기로 기토가 있으며 그 본기 정기로는 정화가 있죠.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몸체 틀은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가 본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 5화를 생한다 목생화의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표현하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육진상 표현을 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 창작물로도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부하 직원이라든가 아랫사람들로도 표현하고 나의 언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식상을 내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언변이 좋은 총명달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이 있는데 반대로 일간이 너무 약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걸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죠. 어저께 예를 들면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어저께는 목화상관격, 목화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격을 따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목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원령 5화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저 기토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편제격이 되는데 월지 있는 식신이 편제를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식신 생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식신생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식신생제로서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원령 5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이라고 했죠.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 화가 5월이면 여기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5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면 나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합니다. 설기과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건 일간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왕세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일간 을목이 약할 때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견겁제로서 합니다. 또 5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 조후라고 하죠. 아까 말했던 이거는 한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5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인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이때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인 비와 같아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개수가 있느냐? 물론 개수가 없으면 뭘 쓸 수도 있죠.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임수 쓰는 사람하고 개수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관성이 있어서 개수의 균형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을목을 생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준다. 그 다음에 개수가 화를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이 화가 관성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간일목이 약하니까 지지로 임묘목이라든가 또는 해수 정도 또는 하다못해 진토 등에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연지 사화를 얻었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월령이 5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월령이 예를 들어서 뭐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뭐 축월 같은, 물론 이제 해월은 4해충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지만은, 축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사월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은 연지에 있는 사화라 하더라도, 월지가 5월이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죠. 굉장히 조열하고, 뜨거운 그런 국세가 되는데, 사화를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사주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조열해진다, 마르고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을목의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한데 다시 화가 가중이 되면은 일간 을목, 화초인 을목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말라버릴 수 있다, 고사라고 하죠. 말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요. 연지에 있는 을목은 역시 목은 화를 생한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때 목, 을목이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견겁제를 많이 보면 그것은 목분 비회라고 해서 화를 생하니까 비견겁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인성을 얻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인성을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후해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임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을 생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그 힘을 과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의 뿌리가 없으면 그거는 거의 힘을 못 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을목도 지지의 뿌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임수도 뿌리가 없는데, 일지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축토는 토죠, 토. 을목 입장에서는 저것이 편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정관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단 일간을 위주로 하니까 편재를 받고, 이 편재는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죠.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해자수, 신금, 그 다음에 진토, 축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완전 튼튼하게 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약하게나마 축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점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만약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사오의 방압을 형성하면 나무는 마르고 나무는 고사, 말라 죽고 임수는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가 아니라 이것은 축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그래도 고갈될 정도는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단점, 임수는 그래도 미약하게 뿌리를 얻었지만은 을목, 일간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명식에서 가장 큰 단점. 그러면 생시에서 을목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5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굉장히 더 뜨거워졌다. 지지에 화 2개 있는 거하고 이 2개를 뿌리로 통근해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기운은 그만큼 더욱더 2~3배 더 뜨거워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병자시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자수를 얻었죠. 이 자수는 임수가 다시 또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러면 화가 왕할까요? 수가 왕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원령을 득한 쪽이 좀 더 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을목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수는 수이지만은 을목에 뿌리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목운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을목에 뿌리를 내려서 좋을 것이고, 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득세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이제 병자시하고 정해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당연히 뭐 식신격,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목화 진상관격으로 봐도 돼요. 왜냐면 5사에 정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이런 뭐 식신상관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통틀어서 상관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근데 좋은 점은, 병자시보다 좋은 점은 해수라는 거죠. 해수.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해수는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단 자수는 을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통근이 해수는 되는 것이고 자수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해수는 임수도 뿌리를 내리죠. 이왕이면 다홍칭을 하고, 정해시는 해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도 임수도 뿌리를 공통적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병자시에 비하면 정해시가 월등히 좋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 두 개를 받죠. 임수가 이제 축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은 단점이 될 것이고요. 무인시가 되면 좋지 못한 것은 을목이 인해 통근 가능하지만 5월에 사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이렇게 극하게 되죠. 이것이 뭐예요? 탐재, 재성을 탐하면 탐재 파인, 인성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뿌리를 얻은 것은 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수를 극한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운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서 수를 살리는 것이 무인시는 관건이 될 것이고요. 기묘시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무인 기묘시. 근데 기묘시보다는 무인시가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점, 대운까지 살펴봤을 때는. 경진시 같은 경우는 경금 이제 수를 생할 것 같지만은 을목하고 경금하고 뭐죠? 탐합을 하죠. 그러면 경금은 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임수 생하는 것을 잊어먹는다. 탐합망생, 경금은 임수를 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좋게 보기가 어렵고요. 신사시는 이제 사축, 회금 이렇게 돼서 금이 세력 어렵고, 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구조는 좋지만은 신금이 반드시 100% 을목을 관두고 임수만 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죠. 근묵자흑이라고 했죠. 근묵자흑이라고 해서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을목의 칠사를 옆에 두면은 임수를 생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신금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한테는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큰 호랑이가 됐을 때는 나하고의 관계는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솔직한 말로 구조 자체는 임수가 용신, 금이 희신, 이거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는 오화를 받고 임수 두 개 있죠. 역시나 을목이 뿌리가 없어요. 신사시는 역시나 을목이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신시 하나 더 보도록 하면은 이제 신금은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죠. 갑목이 있어서 등락해갑이라고 하죠. 등락해갑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목이 갑목에 올라탔으니 튼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갑목도 뿌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죠. 을목이 갑목을 올라탔는데 갑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신이 또 신약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모군으로 가는 것이, 어차피 임수는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모군으로 가는 것을, 일간이 왕이지를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가장 좋은 생신은 어떤 생신? 정해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인시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남자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인시가 되면. 그리고 일간이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묘목에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지만, 차라리 금수운으로 갈 거면은 무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